그 어떤 10분보다 알찬 10분 뉴스아이크 하프타임 주인장 마스터 120만 요정 오윤혜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윤혜입니다. 네. 제가 신변님을 관찰해 보니까 네. 신변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네. 생각도 너무 많은데 입이 하나야. 그래가지고 막 서로 견제하면서 나오는 거야. 입이 하나만 더 있었어도 큰일 날 이런 뻔했네. 실수가 없을 텐데 네. 아, 너무 그게 느껴집니다. 이 열정이. 네, 아유, 이렇게 이쁘게 포장을 해주시다니 감사합니다. 머릿속이 너무 많죠, 생각들이. 간결하게 정리되지 못했다라는 얘기죠. 어찌 이게 보면. 다 담을 수 있다는 게 대단하신 거예요. 간결하게 정리를 해서 우리 듣는 분들이 편안하게 들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네. 가끔 보면 너무 제가 이렇게 막 진짜 쏟아져 나올 때가 있었고 입이 네. 하나만 더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채널 한 번에 2개 운영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 아마도 지난 금요일에 윤 대통령 장모 이야기를 해서 그런지 유튜브로 네. 김.J 네. 김.J 님이 이런 질문 주셨어요. 오윤혜님, 그렇게 자꾸 용감한 소리 하시면 무섭지 않아요? 그래도 연예인이잖아요. 나중에 출연 정지 당하고 그러면 어쩌시려고요? 아니, 지금 봐봐요.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예.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게 홍길동전에 나온 얘기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예. 16세기에 나온 고전이에요. 네, 지금 네.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는데 그럼요. 이런 걱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 뭐 이 뉴스아이키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막 소문이 들어요, 저한테도. 뉴스아이킥이 없어지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그런 거를 사실처럼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어. 우린 청취자들을 믿고 그럼요. 하고 싶은 말, 그리고 내 가족, 그리고 나와 이웃들을 위해서 할 말을 해야 된다. 네. 청취자분들이 다 지켜주실 것이다. 저도 네.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콩은 콩이고 팥은 팥이다. 예. 자, 이 용감한 네. 그리고 우리 청취자들에 대한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네. 오윤혜 씨가 본 오늘의 뉴스는 어떤 겁니까? 제가 주말에 넷플릭스에서 공기살인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네, 네. 근데 이 영화가 되게 작품성이 있거나 되게 짜임새가 좋은 영화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제가 몰랐던 사실들을 알게 해준 되게 고마운 이게 가습기 살균제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네, 있더라고요. 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들은 2004년부터 2011년까지 무려 15년 동안이나 이루어졌고 1,000만 통이 판매가 됐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 절반 이상이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에요. 네네. 그리고 2020년도에 한국환경보건학회 발표에 따르면은 건강 피해자 수가 95만 명. 네. 그리고 여기에 2만 명가량이 사망을 했습니다. 2만 명의 사망이라 하면 그 전쟁이 났을 때도 그렇죠. 엄청난 예. 사망자예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 영화나 책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정부가 독성 물질이 있음에도 KC 인증 마크를 내줬고 기업은 판매를 지속했고 맞아요. 중요한 건 10년이 지나서 이 피해자들이 정말 이 모든 사실을 역학조사를 본인들이 해가지고 예. 세상에 15년을 걸려서 밝혀낸 사실인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곳이 없더라. 기업도 정부도 계속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인데 오늘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방류 설비를 시운전한다는 뉴스를 봤어요. 그랬죠. 자, 방사능 오염수가 투기가 되면은 그 피해는 굉장히 더 광범해질 것이고 피해자가 이 피해를 입증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거란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너무 어렵게 해가지고 피해를 인증을 한들 누가 책임을 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 가습기 살균제뿐만 아니라 세월호 12.9 참사 등 피해자가 너무 많고 명백하게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지금 유가족들이 납득할 만한 사과나 책임이 없잖아요. 그럼 후쿠시마 오염수, 일본이 어떤 나라입니까? 역사 왜곡, 독도 아직도 탐내고 있고 염치라는 거를 모르고 있는데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피해를 우리나라 국민이 계속 요구한다? 과연 일본이 납득할 만한 책임을 질 수 있을까?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뭐 일본 국민 전체가 그렇지는 않고요. 네. 고토 마사시 네. 교수님처럼 우리 지난주 목요일 날 인터뷰했던 고토 마사시 교수님처럼 일본 원전을 직접 설계했던 분임에도 그러니까요. 불구하고 네. 이게 좀 문제가 있고 오염수 절대 원전 오염수 절대 방류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양심적인 네. 일본인들도 많이 계시고 하죠. 그런데 지금 보면 왜 한 일 간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해서 이렇게 찬성하는 목소리, 마치 허용하는 듯한 들러리 서는 거 아니냐 한국 정부가 이런 얘기까지 나오느냐. 여기에서 고토 마사시 교수가 네. 굉장히 깊이 있는 통찰을 보여주셨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일본
그 한국 정부에서 한국 여당에서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야, 삼중수소 지금 우리 고리 원자력 발전소나 이런데 울산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에서도 냉각수에 삼중수소가 있는데 그거 다 바다로 방류하고 있어. 그다음에 중국에서도 원전에서 삼중수소 냉각수에서 방류하고 있어. 물론 이거는 냉각수예요. 이 원자로를 식히기 위한 거지만 네. 일본에서 나오는 건 이건 원자로가 녹아버렸기 때문에 네. 거기에 직접적으로 오염이 된 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질적 차별이 있습니다. 하지만 냉각수에서도 삼중수소가 나오잖아. 네. 즉 만약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못하게 하면 그 다음에는 국민들이 네. 일본의 시민들이나 한국 시민들이 야 원전 자체에서 냉각수에 나오는 원전 냉각수에도 삼중수소가 나온다며 그것도 하면 안 되겠네. 원전 그만해. 라고 여론이 한 발 더 나가는 것에 대해서 네. 일본의 원전업계나 한국의 원전업계가 이해가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그들의 이익이 훨씬 더 앞서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고토 마사시 교수님은 본인이 원전업계에 정세했던 사람으로서 네. 본인은 그런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한국과 일본의 원전업계가 지금 이 해양 원전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류하는 것을 이뤄내지 못하면 네. 그 다음 화살은 현재 가동되고 있는 원전의 냉각수 문제로 국민들이나 일본이나 한국의 시민들이 포커스를 눈길이 그쪽으로 갈 거다. 그쪽으로 눈길 가는 거를 막아야 된다. 라는 게 근본적인 양국의 원전업계의 근본적인 문제의식이라는 거죠. 아, 너무 이유가 처참하네요. 이거 만약에 예. 수년 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 오염수를 뭐 회수할 수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이미 투기가 돼버리면 불가능한 거잖아요. 네, 불가능한 거죠. 아, 이거는 어쨌든 책임지고 우리 신변님이 제가요? 막아주셔야 됩니다.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예. 네. 뉴스아이킥을 지켜주실 청취자 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안전과 건강도 함께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함께 지켜야죠. 자, 예. 두 번째 뉴스로 가봅니다. 네. 자, 지난 주말에 천공에 대한 인증샷이 커뮤니티에 돌았습니다. 천공이 한산 모시축제 현장에 나타났는데 무려 국민의힘 소속의 서천 군수가 수행을 맡았다고 해요. 이게 대통령 부부랑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어떻게 국민의힘 소속의 서천 군수가 수행을 합니까? 뭐 서천군에서는 네. 서천군에서는 이게 수행을 하는 것처럼 사진이 찍혔지만 우연히 만난 거고 그래서 그냥 환담을 한 것뿐이다. 아, 그래요? 매년 왔대요 또. 아, 천공이요? 예, 모시 축제 때 서천군의 얘기입니다. 네. 서천군이 말씀드린 거니까 네. 그건 뭐 그렇다 치고요. 네. 근데 이게 묘한 게 그 춘천에도 나타났어요. 춘천이요? 9일날. 네. 9일날이죠. 9일날 강원대학교 백령 안트센터에서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식에 네. 윤석열 대통령이 춘천에 갔는데 네. 그날 하필이면 천공도 춘천에 구봉산 카페 거기 진짜 경치 좋은 데 있거든요. 저도 네. 가봐서 아는데 네. 거기에서 나타나가지고 왜 왔냐 하고 강원도민일보에서 인터뷰를 됐더니 네, 뭐래요? 길을 다스리러 왔다. 춘천에 길을 다스리러 왔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그 서천군이죠. 와. 한산 모시축제 이때도 천공이 오기 하루 전날 김건희 여사가 다녀갔단 말이에요. 네. 개막제. 네. 여기도 무슨 뭐 길을 다스리러 간 건가. 아니, 왜냐? 궁금하다. 아니, 대통령실에서는 최대한 이게 가짜 뉴스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김종대 의원도 고발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리두기를 하려면 이런 우연을 만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저는 천공 이분이 관종인가 하는 너무 생각이 들 관심을 받고 정도로 싶을 정도로. 예. 관심종자신가? 계속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슈에 오르는 거. 왜냐면 보는 눈이 너무 많잖아요. 이런 보는 눈이 축제는. 아니 그런데다가 이 복장으로 왔다 갔다 하면 마스크 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수영 그대로 가신 예, 거예요? 그대로 한복 가신 입고. 거예요. 한복 입고 이렇게 저 부채 딱 손에 들고 그러고 네. 가셨어요. 그리고 춘천에서 마이크 대니까 마이크를 거부하지도 않아. 아, 말씀을 또 하시고. 춘천에 길을 다스리러 왔다. 아니, 이거를 대통령이 오시는 날 춘천에 길을 다스리러 왔다. 유엔 총회 뉴욕에 대통령이 가시던 때 또 천공이 네. 일행과 함께 갔었잖아요. 네. 네. 거기는 왜 가셨을까? 그거는 뭐 직접 말씀을 안 하셔서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이 한마디에 네. 길을 다스리러 왔다. 이런 한마디에. 우연이 반복되면요 남녀 사이에서도 필연이라고 생각해요. 운명이다. 운명이에요. 이런 우연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에 대해서도 충분한 이유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대선 과정에서도 그렇고 조금 의혹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의혹이 깨끗이 사라지기도 전에 자꾸 이렇게 나타나시면 곤란하다. 어쨌든 대통령 방문에 맞춰 춘천에 온 거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도 개인 일정으로 온 것이다라고 해서 선을 그으셨는데 우연히 진짜 네. 하루는 춘천에 네, 하루는 강원도 아니 어디지? 서천군 충남 서천에 네. 길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운명 같은 일들이네요. 네, 우연이라고 믿고 싶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하프타임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